눈물로 번진 악수 한 번이 이렇게 잔인한 칼날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현역가왕 3스튜디오는 그날 잠시나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장소였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에게 오라트를 받고 기쁨과 긴장으로 손끝이 떨리던 김태현. 그리고 그 떨림을 알아챈 듯 먼저 다가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상대의 손을 꼭 잡아준 빈에서 잘했어. 괜찮아. 너 진짜 대단했어. 말은 짧았지만 공기는 길게 울렸습니다. 경쟁자에게 건네는 격려가 아니라 같은 무대를 살아내는 동료에게 주는 위로였고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믿어버렸습니다. 아, 트로트의 미래는 저런 마음에서 자라나는구나. 트로트가 단지 고음과 기교가 아니라 사람의 결을 노래하는 장르라는 걸 이 두 소녀가 증명했구나.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이 프로그램을 예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의 스포츠맨십, 그 이름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요. 예능의 신은 잔인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작진이 더 잔인했습니다. 감동이 아직 마른 적도 없는데 방송 말미에 공개된 다음 해 예고편은 그 모든 따뜻함을 한 번에 얼려버렸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악수를 나눴던 그 두 손이 다음 주엔 서로의 숨통을 조이는 1대1 데스매치의 손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외나무다리 위에서 마주 선 두 천재. 둘 중 한 명은 반드시 떨어진다. 패자는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잔혹한 문장을 제작진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막으로 박아 넣었습니다. 마치 그게 룰이니까요 라는 표정으로요. 그 순간 시청자들 머릿속엔 하나의 외침이 터졌습니다. 감동 악수했는데 다음 주엔 서로 떨어뜨린다고요? 제작진 양심 어디감. 이건 단순한 대진표가 아닙니다. 그냥 붙었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빈에서와 김태현, 이 두 이름은 이미 방송의 서사를 통째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감성으로 사람을 잠기게 만드는 파도 같은 목소리. 무대를 집어삼킬 듯 밀어붙이는 맹수 같은 에너지. 색깔이 다르고 힘의 방향이 다르고 관객을 설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누가 이겨도 누군가는 사라져야 하니까요. 시청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아니, 분노를 넘어 이해 불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 둘을 벌써 붙이나. 이건 반칙이다. 결승에서나 볼 법한 대결을 3회에 꺼내는 건 승부를 키우려는 선택일까요? 아니면 이야기의 뼈대를 무너뜨리는 무리수일까요? 어떤 팬들은 말합니다. 제작진이 미쳤다. 어떤 팬들은 더 날카롭게 말합니다. 제작진은 지금 시청률이라는 숫자 앞에서 사람의 마음을 계산기로 두드리고 있다. 현장 방청객들의 증언이 더 무섭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객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의 늪으로 빠졌다. 누군가는 손을 입에 갖다 대고 누군가는 의자에 몸을 붙인 채 눈을 깜빡이지 못했다. 심사위원들조차 머리를 감싸 쥐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건 과장이 아닙니다. 이 대결이 누가 잘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살아남냐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온도는 급격히 바뀝니다. 감동이 공포로, 응원이 전쟁으로, 악수가 칼날로 변합니다. 그 전쟁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조회수입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팬덤의 화력이고 자존심이고 지금 이 순간 누가 더 많은 사람의 손을 잡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원초적인 지표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빈에서가 압도합니다. 어떤 채널에서는 57만, 다른 곳에서도 22만, 김태현은 9만, 6만, 얼핏 보면 6배, 10배 격차.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대세는 빈에서다. 그런데 그 결론을 내리는 순간 당신은 숫자의 함정에 빠집니다. 여기엔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빈에서 영상은 12월 23일 업로드되어 일주일 동안 누적된 결과입니다. 반면 김태현 영상은 12월 30일 밤 업로드되어 고작 24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기엔 조건이 다릅니다. 다시 말해 김태현은 단 하루 만에 일주일치 누적 조회수의 등줄기를 따라잡는 괴력을 보여준 겁니다. 이건 약하다가 아니라 늦게 시작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폭발력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시간의 벽을 하루 만에 깨부수는 팬덤. 그걸 보는 순간 빈에서 팬덤도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댓글창은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예서가 감성으로 끝낸다. 태연이 에너지로 씹어먹는다. 심사 기준이 뭔데? 제작진이 룰로 장난치지 마라 한 줄 한 줄이 창과 방패처럼 부딪힙니다. 그리고 이 혼란 속에서 시청자들의 분노 버튼을 제대로 누른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실력파 가수 반가이의 탈락입니다. 마스크 거리라는 기괴한 콘셉트, 3명 중 단 1명만 생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데스매치를 그 희생양이 반가이였다는 말이 나오자 게시판이 터졌습니다. 누가 봐도 명창이었던 무대가 탈락이라니. 심사위원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했던 그 무대가 집으로라니. 시청자들은 묻습니다. 이게 오디션이냐? 인기 투표냐? 심사 기준이 뭐냐? 공개해라. 숙행은 살리고 실력자는 죽이냐?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신뢰를 흔드는 균열입니다. 심지어 숙행 대신 반가이를 부활시켜라 라는 말이 청원처럼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심이 흉흉하다는 건 이제 누가 탈락해도 또 룰 때문이겠지 라는 의심이 따라붙는다는 뜻입니다. 외부의 압박도 무섭습니다. 경쟁작 미스트롯 4의 기세는 파죽지세입니다. 첫 방송 10.8%로 출발하더니 단숨에 14.0%까지 치솟았다는 수치는 지금 이 판이 얼마나 살벌한지 보여줍니다. 반면 현역가왕 3는 8.0%에서 9.6%로 오르긴 했지만 상대의 상승폭 앞에선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로트 원조를 자처하던 제작진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이대로라면 트로트 왕자를 내주는 건 시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수행 스캔들, 공정성 논란, 경쟁작의 압도적 공세, 삼중고. 지금 현역가왕 3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은 더 위험한 카드를 꺼냈는지도 모릅니다. 시청률을 끌어올릴 확실한 폭탄. 바로 빈에서 vs 김태현. 하지만 여기서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단 하나입니다. 왜 하필 저 둘이냐는 겁니다. 두 사람은 이미 서로를 끌어안으며 성장의 스토리를 쌓아왔습니다. 그 서사가 있었기에 시청자는 마음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서사를 한 방에 탈락쇼로 바꾸는 순간 감동은 배신감으로 변합니다. 제작진이 감동을 만들고 그 감동을 다음 해 예고로 짓밟고 시청자의 분노를 연료 삼아 다시 화제를 끌어올리는 구조. 그게 보이는 순간 시청자는 외칩니다. 제작진 양심 어디감. 그럼에도 우리는 알죠. 이 프로그램의 마지막 승부는 결국 무대가 결정한다는 것을요. 빈에서의 강점은 감정의 밀도입니다.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미 관객의 마음을 눌러놓고 시작합니다. 한 소절이 들어오는 순간 사람들은 이유 없이 목이 메입니다. 그게 빈에서의 무기입니다. 반면 김태현은 돌진하는 에너지와 박자 위의 근육이 다릅니다. 무대에 발을 딛는 순간 공간이 바뀝니다. 관객이 끌려가는 게 아니라 무대가 관객을 끌고 갑니다. 그게 김태현의 무기입니다. 둘 다 천재입니다. 방식이 달라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이런 대결은 평소라면 결승에서 박수 받으며 만났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외나무다리입니다. 승자는 한 명, 패자는 집으로.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감동 악수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다음 주엔 어떤 결말로 끝날 것인가? 트로트의 미래라 불린 두 소녀가 제작진이 만든 잔혹한 외나무다리 위에서 서로를 떨어뜨려야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표정으로 TV 앞에 앉아 있을 것인가? 심장 약을 먹고 보라는 말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잔인하고 그만큼 아름다운 싸움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결과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순간 제작진을 향한 시청자의 질문은 더 커질 겁니다. 정말 이게 최선이었냐고? 정말 양심은 안 아팠냐고? 우리는 다음 주 그 대답을 무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채널 고정. 이번엔 눈물로 끝날지, 분노로 끝날지, 아니면 전설로 남을지 모든 것이 걸린 한 판이 시작됩니다.